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신재생에너지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6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공학도, 리더십, 신재생에너지 탐구심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일반전형, 카이스트 무학과 학교장 추천전형,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과학공학 인재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전 신재생에너지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이 신재생에너지연구원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 꿈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환경과학 캠프에 참여하면서 네.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이어진 거네요. 오늘 상담은 유성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진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유성호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말 그대로 공학도 지망생 같습니다. 영재학급, 학교 안에 있는 영재학급을 또 마쳤고요. 그다음에 과학 동아리 활동을 2년째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학급의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동아리에서 부회장, 연합자율동아리 부회장을 하면서 리더십도 역량을 강화시켰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도의 역량도 있고 리더십도 갖춘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성호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을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를 정시보다 좀 더 높게 보셨는데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수시와 정시의 전반적인 비중이 7대3 정도인데 네. 우리 학생에게 수시 6, 정시 4를 줬다는 것은 제 마음 한편 속에는 정시의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학생 준비된 2학년 1학기까지를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개 강좌도 참가했고요.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도 수료를 했고요. 학생이 나름대로 공학도로서 갖출 것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과학반 활동뿐만이 아니라 자율동아리로서 그 우주 에너지 그 동아리도 만들었었어요. 보니까 본인이 직접. 그래서 그 활동도 했고요.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했더라고요.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은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개인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시도 또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학생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2학년에서 3월 달과 9월 달 모의고사 두 번 다 국어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모두 1등급을 맞았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99%를 두 번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구나. 모의고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시 6, 정시 4 정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수시를 지원한다면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수시를 포함해서 정시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제일 먼저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신 성적 잘 관리했고요. 그다음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 잘 했고요. 그런 대목과 함께 봉사활동도 했고 또 나름대로 리더십 역량도 키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통해서 볼 때에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해 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내신 성적 관리를 조금 하면서 비교과 역량을 강화시킨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 도전할 수 있겠고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저는 일지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수시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참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정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수학과 과학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도 11월 달에 전국 단위
전 지역에 다 2학년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3학년에 올라가서 졸업생들까지 들어오는 그런 3학년 모의고사에서조차도 버틸 수만 있다면은 정시의 최상위권 대학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위로는 정시 전형이 어떻겠는가도 이렇게 추천을 해봅니다. 네. 3순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네. 예.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1학년 때 과학 교양이라든가 수학과학 영재학급이 2학년 때의 과학 융합이라든가 화학 실험 같은 것들이 생활기록부 교육과정상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과학 특성화를 좀 하고 있는 학교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네. 과학 중점 학교로. 과학 중점 학교군요. 네. 과학 중점 학교면은 과학과 관련된 탐구 활동이나 이런 건 많이 할 텐데 혹시 선배들이 그 과학 중점 학교를 나오고 나서 진학을 할 때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뭐 합격한 사례가 좀 있었나요? 네. 작년에 서울대 간형이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3순위로 제가 우리 학생에게 과학 특기자 전형을 추천했습니다.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과학 특기자 전형을 추천하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학 중점 학교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은 요즘에 과학 고등학교 출신뿐만이 아니라 과학 중점학교 일반계고지만 과학 중점학교 출신들도 아마 이 과학 특기자 전형 여러 군데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 학생이 준비해온 경력과 비교과와 그리고 앞으로 동아리 활동 즉 과학부 활동이라든가 탐구 활동을 잘 정리해서 마무리만 한다면은 특기자 전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조금 다른 게 수학과 과학 관련되어 있는 외부 수상 실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상 실적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적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3월달과 9월달을 놓고 봤었을 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어가 한 2등급 정도 9월달에 나왔고 나머지는 다 1등급입니다. 물론 한국사는 뭐 2등급을 받았지만은요. 3월달에도 보면은 국어 2등급을 받고 탐구에서 하나만 등급을 놓쳤지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학생 아마 수학 가에서 99% 100분위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게 표점이 140점 이상이 나갔었던 3월달 그 모평이라든가 9월달 모평으로 봤었을 때 대단하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시까지도 잘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모의고사 전력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모의고사 성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모의고사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국어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자연계 학생 모두 1등급을 받는 학생에게 국어까지 잘해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국어 등급이 2등급을 유지하면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욕심을 부린다면은 기왕이면은 국어마저도 1등급 선을 받아서 최근에 지문이 길어지고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적응도만 좀 높인다면은 우리 학생 충분히 1등급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1등급을 받고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정시 전략도 조금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쭉 보면은 과학을 제일 잘 봤습니다. 네. 1학년 2학기 때 지구과학 하나를 등급을 2등급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을 받아서 2학년 1학기까지 1.17등급이 나왔고요. 네. 국어도 의외로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2등급을 받아서 좀 고생을 하는 편인데 학교의 내신은 잘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학생들과 함께 보는 전체 그 모의고사에서는 좀 등급이 밀리지만 같은 학교 안에서 남학생끼리는 아마 등급에 밀리지 않고 국어 성적을 잘 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1학년 때 1, 2학기 1등급 받고 2학년 때 2등급 그래서 1.3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내신 수학에 있습니다. 내신 수학이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받았다가
2학기 때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다시 1학기 때 2등급을 올렸고, 근데 사실은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목표하고 있는 서울대를 본다면은 사실은 수학교과의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남아있는 2학년 2학기와 이 3학년 1학기에 다 1등급을 받고 가지 않으면은 네. 좀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도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수능이 절대 평가가 된 것이지 학교의 내신 성적은 상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63 등급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성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아직까지 뭐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맑음이 한 3개 나왔다는 건 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우리 학생 생활기록부를 쭉 훑어보면서 참 준비를 착실하게 잘 했구나. 오히려 내신을 조금 더 같이 맞춰줬으면은 진짜 금상첨화로 성적을 잘 유지하면서 비교과를 갖춘 학생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교과를 쭉 보면은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과 진로 활동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과학부 활동도 하면서 연합 봉사 동아리 활동도 했죠. 교내 자율 동아리도 했죠. 항공우주에너지 동아리 활동을 자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지원학과와 관련된 에너지 동아리 활동 등등을 다 했습니다. 봉사활동 또한 외부 봉사활동을 잘 엮어서 했고요. 진로활동 또한 학교 안에서 과학중점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구 프로그램이라든가 실험 프로그램들을 잘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 잘 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줬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비해서 수상 경력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서울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할 학생을 보고서는 조금 수상 목록이 조금 모자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시대의 수상 실적은 몇 가지 있지만은 자율활동과 관련된 예컨대 보고서라든가 소감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을 갖고 있는 학교 활동을 조금 성실하게 해 나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 수상 실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율활동도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은 참가는 많았지만은 그 결과가 조금 없어서 자율활동도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서 활동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무슨 뭐 지원 동기라든가 학업 계획을 묻고 있지만 서울대는 4번 문항에서 의미 있는 독서 목록 3가지를 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독서 활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2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교과에서 호기심이 나는 과목 연계해가지고 독서 활동을 조금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성호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 지원 희망대학 중에서 서울대 에너지 자원공학과하고 카이스트하고 연세대 신소재공학부를 정리했는데 우리 학생 소원이 희망이 그죠? 네. 재생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역시 에너지 자원공학과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자원공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이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지에 썼었던 내용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에너지 자원공학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학과이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이 전형은 변함없이 일반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대는 아다시피 대부분의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입시에서 6.2대 1이 나왔고 작년에 5.3대 1. 학생부 종합 전형 치고는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 않죠. 서울대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겠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함께 면접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합니다. 네. 면접이 중요합니다. 1단계가 통과되고 나면은 면접을 치르는데 서울대는 단과대학별로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게 될 공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가지고 심층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단계가 통과되고 나면은 아까 모의고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접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45분 동안 문제를 보고 15분간 면접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면서 문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연습을 나중에 3학년이 되면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2등급 3개의 자연계, 인문계 최저 합격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일반 전형에서는 최저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탐구 과목 2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탐구 과목 2는 3학년에 올라가서 탐구 2 과목에 관련된 교과를 배울 때 정리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서울대 일반 전형을 지원할 때에는 탐구 2에 관련된 부담은 없으니까 나중에 3학년이 돼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시로 갔었을 때 탐구 2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서로 다른 과목을 완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입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대기업에서 합격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5건 정도의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입시는 안 끝났고 작년 덕보로 보면은 합격자 5건의 평균이 내신 성적 1.36 정도고요. 분포는 1.14에서 1.53 정도니까 네. 우리 학생 지금 내신 성적에서 수학하고 영어를 1등급을 만들면은 충분히 합격 분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은 내신이라든가 혹은 비교과로 봤었을 때는 약간의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만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가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를 잘해서 지원을 해서 1단계를 통과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니까 네. 1단계 통과 후에 최종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대학 외에 다른 대학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연세대학교 과학공학 인재 전형이 특기자 전형입니다. 이 네. 과학공학 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은 우리 학생이 한번 지원해 볼 만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지만은 과학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공학 인재 전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집 인원 조금 늘어났고요. 우리 학생이 지원할 때 전형 방법은 서울대하고 비슷한데 1단계 서류 100을 치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70과 면접 30입니다. 면접 역시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심층 면접을 실시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문제를 보고 10분 동안 발표 면접을 합니다. 교수님 앞에서 직접 풀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 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우리 학생이 하게 되면은 거뜬하게 통과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딱히 없고, 음. 네, 대학별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지현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아까 유성원 선생님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 수학하고 영어 내신 성적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마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 학생이 활동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활동들을 학생의 생각으로 어느 앞에서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자신의 활동들을 3학년 1학기 때쯤 되면은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치우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위해서 간단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연계열 학생으로서 수학과학을 잘하면서 목표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많은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이 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일반 전형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목표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학과학과 관련된 또 이제 정재훈 선생님 영어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교과 공부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좀 많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서울대가 원하는 것은 공부도 잘하지만은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이런 점에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네. 잘하는 학생이니까요.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1 학생 1명과 고2 학생 1명과 진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대입 합격의 그날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 위치를 알고 보완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오늘 받은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충분하니까 하다 보면 고3에 3학년이 올라와서 예. 뭐 사실 고3 담임으로서 너무 많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만 그래도 또 하실 것은 잘 챙겨 나가셔야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치우, 유성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숙명여대 일본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연세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진학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